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정말 하루 오르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혼조세로 지난밤 거래를 마쳤는데요. 결국은 국채금리에 따라서 또다시 출렁이는 시장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채금리가 앞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의 행보는 빌 에크먼과도 꽤나 큰 관련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또 변동성이 나올 만한 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종목별 투자 전략 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중요한 발표들도 함께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어두운 시기를 어떤 전략을 통해서 또 돌파를 해서 수익을 얻어나가야 할지 오늘도 모닝쇼 선제적인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락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번에 이 급등락은 빌 에크먼의 행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채 매도를 이끌었던 빌 에크먼 CEO가 매도 포지션을 정리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빌 에크먼은 X를 통해서 채권 숏을 커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현재 장기채 금리에서 채권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기에는 세상에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다면서 경제는 최근 데이터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열리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도 불안한 모습이 연출된다라는 멘트까지 함께 더했습니다. 에크먼은 지난 8월에 처음으로 30년물 국채에 대해서 자신의 전략을 숏 포지션이다라고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 에크먼은 미국의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곧 5.5%에 이를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물 금리가 5%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을 3에서 4% 왔다 갔다 할 때쯤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초반에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금리가 그 수준까지 굉장히 빠르게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크먼의 수익도 상당했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크먼이 5%를 제시하면서 이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숏세일 공격을 지시하는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장기채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다고 했을 때 이 채권이 큰 폭으로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를 큰 폭으로 넘기던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 30년물 국채금리 역시나 이 요동을 치면서 급격하게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엔비디아가 PC칩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암과 협력해 PC칩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PC칩도 만들어서 인텔의 아성에 도전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PC칩에 대한 시장은 전통적으로 반도체 강자인 인텔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일단 로이터 통신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엔비디아와 암과 협력해 PC용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고 있는 AMD까지도 함께 암과 협력을 해서 PC용 칩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소식통에서는 빠르면 2025년부터 이들 회사가 PC용 칩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나오자 결국에는 개별적인 주가에도 큰 폭의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 그리고 암의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이렇게 PC용 칩의 시장에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인텔의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된 점까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시죠. 이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스텔란티스 픽업 트럭 공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노조는 스텔란티스 람 1500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생산하는 미시간 공장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노사 협상이 지연되면서 스텔란티스는 핵심 제조 기지 중 하나를 잃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털링 하이츠 조립 공장인데요. 6,800명의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번 파업 참여는 2주 만에 다시 한번 확대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텔란티스 입장에서는 한 달 만에 새 작업장에 파업이 추가된 것인데요. 그래도 중요한 제조기지가 파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현재 GM의 상황보다는 조금 양호한 것으로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서 숀페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에 이같이 파업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금요일쯤에 계속해서 숀페인 노조 위원장이 공격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텔란티스는 현재 파업 소식에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